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자, 오늘 장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오늘 오후장에 식사를 마치고 왔더니 오후장에 내내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월 달에 겪었던 그런 시장급으로 오늘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오늘 좀 생각해야 될 점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3월 달에 떨어지는 것과 어떻게 구별을 좀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 대폭락 속에 숨겨진 것들이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 제가 어제는 이제 빅텍과 대북주를 비교하면서 이제 빅텍에는 한계점이 있고 대북주는 어쨌든 밀어냈다가 언제든지 다시 전환해가지고 양봉 잡으면은 깔끔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오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염두를 해둔 거예요. 오늘하고 뭐 더 길어지면 일주일 정도도 생길 수 있고 최대로는 뭐 625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굵직한 그 흐름 속에서 어쨌든 빅텍은 정말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인 판이 바뀌지 않는 이상 뭔가 국면 북한과 다시는 대화의 여지가 없고, 물론 북한은 이제 항상 그래왔던 거잖아요. 뭐 항상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죠? 그러나 미국이 개입을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진짜 막 실제로 막 전쟁급으로 일어나고 막 심각해지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수준으로 간다면 완전히 게임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진짜 방산주, 우선주, 스펙주 등등, 그다음에 품절주 이런 것들을 주로 공략을 하면서 시장을 이겨내야 하는 시장, 오랜 기간 동안 유동성이 갖춰져 있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게 일단 1차적인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래요? 북한에서 뭐래요? 6월 25일에 무슨 공격을 할 수 있다. 뭐라고 해? 전쟁을 낼 것처럼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공격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예고를 합니까? 6월 25일에 난 니 쏠 거야. 난 니 쏠 거야. 난 니 때릴 거야. 그럼 그거 맞는 사람은 뭔데요, 대체? 안 하겠다라는 거고 해도 별거 아니겠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항상 늘 그래왔잖아요. 지금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 왜냐면 과거에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했을 때 주식을 경험 관심이 없었거든.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 순간순간에 오늘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몰라요. 내려갔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겁나.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이 많다고 했죠?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몰라, 지금 겁나. 올라갔으니까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많이 다들 올라갔대. 어디서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3개월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다시 코로나 때처럼 또 떨어질 거래. 겁나네. 그럼 막 주식이 막 계속 내려가. 막 3%, 5%, 7%, 10%막 내려가. 아이고 몰라, 나도 모르겠다 하고서 던져버립니다. 밑에는 호가가 없는데 그냥 던져버려요, 시장가로. 그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입니다. 그게 오늘 같은 현상이에요. 선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건 주식시장이 많겠지만 선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막 던져내요. 너무 비관적으로 봐.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거라는 생각. 코로나 2차 파동 진작에 떨어지지 않고, 진작에 코로나가 2차적이면은 지금까지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진짜 중요하면? 코로나가 갑자기 엊그제부터 생겼어요? 다시? 여기서 6월 11일 목요일부터 생겼어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침 딱 파생시장 끝나고 여기까지는 외국인들이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여기서부터 노력을 했던 거고, 그걸 해석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이만큼 올라갔어요. 80% 올라갔으니까 후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퇴의 사유를 마침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 시켜버린 거고, 마침 그거랑 맞아 떨어진 거고, 만약에 북한의 내용이 그런 게 없었으면 다른 내용이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자극적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더 나중에 저는 이것 때문이라도 더 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질질 끄는 것보다 한 방에 때려 맞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도 이렇게 한 방에 때려 맞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 일단 가장 중요한 근거가 외국인들은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선물 시장부터 판을 깝니다. 선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장 규모도 크고 돈의 움직임 진짜 중요한 돈들은 파생 시장에서 놀아요. 지금 제가 이때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여기까지 V 반등이다. 남들은 더블 딥이다. 뭐 L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근거도 다 선물 시장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 시장을 일단 볼게요. 뭐야, 막판에 45분 지나서도 야. 자, 종가 이후에도 지금 막판에 집계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1조 원 정도 쓸어 담네요. 그쵸? 예. 지금 댓글 남겨주신 분도 제가 지금 여기까지 보고 지금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네, 지금 이후 집계 1조 원까지도 지금 외국인들이 땡겨버렸어요. 자, 외국인만 남겨볼게요.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막판에 선물 지수는 지금 계속 밀렸습니다. 선물 지수가 밀리면서 현물 지수 계속 떨어뜨렸어요. 외국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3시가 넘어가서부터 개인들이 던지는 선물 물량을 싹 다 받았어요. 기관들이 던지는 선물 물량을 싸게 싹 다 받았어요. 원래 외국인들이 이렇게 땡기면 어떻게 땡기냐면요, 이거 선물 끌어올리면서 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니네들 다 던져줘, 내가 그냥 다 받아줄게. 자, 나 여기 들어 누워 있을 테니까 나한테 다 던져, 내가 받아줄게. 다 외국인들이 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외국인들이 3월부터 6월까지 맨날 뭐 했어요? 선물 매수, 현물 매도만 했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에만 집중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한 달 내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달 내내 팔고 있습니다. 시장은 폭락할 겁니다. 맞았어요? 시장 3개월 동안 올라갔잖아요. 그런 뉴스 보셨나요? 다 보셨죠? WDB 올 겁니다. L자 파동이 올 겁니다. 왜? 외국인들이 현물 주식 코스피를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보신 분. 그 기사 보신 분. 그게 언제인데요? 여기잖아요. 외국인들이 30일 연속 지금 뭐 매도하고 있습니다. 20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 나왔잖아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뭘 도망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그걸 나중에는 어떻게 해석해요? 개인들이 만든 시장, 개인들이 끌어올린 시장, 동학개미운동의 승리.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실제로는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선물 외국인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지금 어마어마하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게 뭔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롤오버 됐다라는 겁니다. 만기일 전부터 지금까지 끌어당기고 있어요. 6월 물을 9월 물로, 6월에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잠깐 주춤거리고 9월까지도 바라보고 심지어는 12월까지도 바라보는 흐름이 나중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5일 동안 산 거 보세요. 그리고 현물은 5일 동안 팔았어요. 저희 방송 오래 들으신 분, 계속 진짜 한 2달, 3달 내내 반복했던 거 맞죠? 맞으면 1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나중에 가져왔는지, 이 선물의 롱 포지션 확대가 나중에 어떤 결과 가져왔는지 다 겪어보셨잖아요. 3월달에 폭락하면서도 겪어보셨잖아요. 이거 절대로 더블 딥 아니고 그냥 이거 올라가는 포지션이라고, 계속 상승할 거라고. 근데 지금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약간 위에서일 뿐이에요. 대신에 약간 위에서. 내용은 좀 달라.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플러스 북한이래. 전쟁 날 것 같대. 6월 25일에 전쟁 낼 거래. 북한에서 뭐 할 건가 보죠. 근데 누가 그렇게 알려주냐고. 나 너 이틀 뒤에 돈 뺏을 거야. 네 돈 나 어디 있는지 알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돈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숨기지. 누가 뺏겨요? 선물에서 변화를 읽어보세요. 물론 항상 수급이 그런 걸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과 수급과 흐름 전체적으로, 그리고 유동성 받쳐주는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볼 때 지금은 이거는 외국인들이 게임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들의 심리가 워낙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려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쓸어가려면 지금 몸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 몸을. 나한테 다 던지쇼. 내가 누워있을 테니까 나한테 다 던져버려라. 내가 다 받아줄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종목들이 5에서 10% 막 더 이상 더 내려간 것도 많죠. 대북주들 막 10%, 11% 이렇게 막 내려갔어요. 15% 막까지 내려간 것도 있어요. 지금은 힘들죠. 코로나 때도 그때는 힘들었죠. 코로나 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3개월 동안에 웬만한큼 다 만회된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이상으로도 원금 회복 계속되고 그죠. 저는 아직도 지금 이 흐름은 2년 정도 이상의 상승을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2, 3년간의 혹은 그 이상의 장기적인 상승이 나왔을 땐 다 이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안 거친 시장 없습니다. 없어요. 출렁임을 안 거친 시장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선물 시장을 해석하고 수급을 보자면 개인들은 굉장히 겁을 먹었습니다. 물갈이가 되기 너무 적절해요. 어항이 바뀌고 있어요. 어항 속에 물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항에 물을 가는데 붕어가 뛰쳐나오면 끝나는 거고요. 물을 갈고 그 붕어가 그 안에 다시 들어가면 깨끗한 물에서 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3월 달에 죽은 붕어와 깨끗한 물로 다시 살아난 붕어가 많이 극명하게 갈렸잖아요. 자, 어쨌든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오늘 조금의 괴로움을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시장은 승리에 오늘 뭐 종목 사실 뭐 빅텍에 다 쏠렸죠. 그 다음에 우선주들 몇 개, 말도 안 되는 종목도 아침부터 상한가 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긴 해요. 그거는 근데 어떤 시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2,300개 중에 오늘 올라간 뭐 1, 200개 되나요? 거기에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그거는 대폭락장이 나오는 어떤 장이든 나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흐름. 그것만 몰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몰빵하는 사람은 거의 뭐 진짜 직장인분들은 일단 찾아볼 수는 없는 거고. 그쵸?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을 읽고 전체적인 흐름을 가는 게 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은 사실 속도감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속도면은 반대급부도 작용 반작용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였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를 알고 있을지는 외국인들의 돈이 많은 뭔가를 돈 이퀄 정보입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흐름 뭘 알고 있을까요? 뭐 트럼프 쪽에서 뭔가를 모션을 취할 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곧 나올 것 같아요. 곧 나올 것 같다. 뭐 가장 뭐 좋은 것은 트럼프 미국에서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대화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유, 정은아 왜 그러냐? 나 어제 생일이었는데, 근데 진짜 그럴 거야? 나한테 생일 뭐 이번에 편지도 한 장 안 써주고 너무하네. 대화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를 뿐이에요. 언제 어떤 타이밍에 나올지 모를 뿐이에요. 최대 가장 빠르면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밤 사이. 갑자기 외국인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선물이. 그리고 이 선물은 뭐 물론 계약에 따른 거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단 수급적으로만 해석하고 그거는 이제 이후에 제가 또 판단해볼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보이는 수급으로 그 다음에 또 체크해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뭐 요 정도. 뭐 다른 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취약하게 상한가 들어갔던 빅텍이 내일 개파락 보이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은 뭐 당연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뭔가 밤사이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내일은 또 다른 게임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늘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동안 80%가 시장이 올라갔으면 뭐 어느 정도는 양보도 해야죠.
코스닥 80%가 올라간 전 세계 1위 장이었으면 어느 정도 양보를 좀 해줘야죠. 너무 계속 가는 시장은 오래 못 가요. 후퇴도 했다가,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 후퇴하면 여기까지 후퇴, 오늘 이거 밀어내면 제가 후퇴 조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까지도 감안해서 차라리 만약에 돈 있으시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 혹은 나는 돈이 너무 꽉 차 있어 그러면은 조금만 인내할 필요도 있는 시장. 왜냐면 호가가 없어요.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종목별 구별을 좀 해줘야 되는 시장. 예를 들어서 대형주, 초대형주들은 내려가긴 내려가도 같이 못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하면서 가야 될 시장. 중소형 탄력적인 종목들은 올라갈 때도 굉장히 리바운딩이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여기에 숨겨진 거 하나는 미국 시장도 있습니다. 미국 이 금요일에 파생 만기예요.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보였던 것처럼 미국은 금요일에 만기입니다. 그걸 위한 흐름이 거칠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최대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의 조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정도의 흐름이겠네요. 하나 둘, 그쵸? 딱 날짜가 그거까지 감안을 해놓고 시장을 길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의 흐름은 9월이 아니라 12월까지도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2년 동안의 상승을 생각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